뉴스 속 경제 이슈는 더 쉽고 깊게, 최신 고용 동향은 더 빠르게 전해드리는 고용브리핑 365 시간입니다. 최지숙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떤 이슈입니까? 네, 일단 정부가 320만 소상공인들에게 방역지원금 100만 원을 지급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네. 환영하는 목소리도 있지만 한쪽에서는 100만 원 대신 방역대책부터 수정하라며 소등 시위가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자영업자 하면은 힘들다, 어렵다라는 수식어부터 떠오르는 코로나 시국에서 자영업자들의 현 상황을 짚어보겠습니다. 우선 우리나라의 자영업자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실까요? OECD 회원국 중에서도 상당히 앞쪽에 위치한 걸로는 알고 있어요. 그럼 그만큼 굉장히 많다라는 건데 네. 정확한 수치는 잘 모르겠거든요. 어느 정도입니까? 일단 2020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자영업자 규모를 보면요. 네. 657만 명입니다. 어느 정도나 많은 건지 감이 바로 안 오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국내 취업자 2,690만 명 가운데 무려 24.4%에 해당하는 인원입니다. 네. OECD 회원 38개국 중 비중이 6번째로 큰 규모인데요. 특히 1인당 국내 총생산 상위권의 주요 7개국과 비교하면 우리나라 비중이 가장 높았습니다. 그만큼 자영업자가 많고 이분들이 힘들면 내수도 힘들다는 겁니다. 요즘 웃는 자영업자분들을 보기가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지난 연말부터 식당 간판 불을 끄고 영업을 하는 소등 시위를 벌였죠. 네, 그렇습니다. 자영업자 120만 명을 회원으로 두고 있는 자영업자 단체가 집단행동에 나섰던 건데요. 소액을 보상해주는 정부 정책보다 영업시간을 늘려주고 인원을 제한하지 않는 게 자영업자를 도와주는 거라면서 더 큰 규모의 단체 행동까지 고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위드 코로나로 어느 정도 좀 이제 어려웠던 시기가 극복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했는데 다시 이렇게 제재가 반복이 되면서 연말연시의 특수라고 할 수 있는 그것들을 다 누리지 못하고 있다 보니까 너무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을 것 같아요. 네, 모든 분들이 지금 하루하루 버티기가 좀 힘든 상황 같습니다. 네. 지난해 조사된 한 금융사의 자영업 보고서를 보면 이런 현실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우선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영업 타격이 컸던 수도권 소상공인들을 보면요. 소상공인 절반가량이 2020년 6천만 원도 못 번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으면서 실질적으로 손에 쥐는 돈이 매출의 20% 미만에 불과한 건데요. 그 비중이 2019년 24%에서 2020년엔 41%로 1년 새 17%나 급증했으니 실제로 얼마나 속이 터들어가는 상황이실까요? 네. 영업장마다 이 제한을 받는 게 조금씩 달랐다 보니까 그 영업장마다의 차이도 좀 있을 것 같은데요. 실제로 보면 좀 문을 일찍 닫아야 했던 곳이 식당이나 그 서비스업을 하시는 그런 분들이었잖아요. 네. 이분들의 피해는 좀 어느 정도였나요? 서비스업 종사자 절반 이상의 매출액이 6천만 원 미만이었는데 특히 도소매업과 요식업의 돈벌이가 가장 떨어졌습니다. 여기에 나홀로 사장인 자영업자의 매출이 31% 줄어서 역시 가장 큰 감소세를 보였는데요. 다만 6명 이상 고용업체의 경우 지난해 매출이 10% 정도 감소했습니다. 즉 고용인이 많을수록 상대적으로 매출 감소가 낮았다는 건 그만큼 영세 사업자가 코로나19 타격을 더 크게 입었음을 보여주는 지점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소득의 타격을 받다는 건 코로나19로 인한 제한 조치 때문이었다. 이렇게 자영업자들도 보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소상공인들 같은 경우는 이제 매출에 미친 우선순위로 방문 손님 감소와 영업시간 제한을 가장 먼저 꼽았습니다. 네. 소상공인의 88%가 코로나19가 매출과 수익에 영향을 미쳤다고 답했고 그중 57%는 매우 큰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습니다. 네, 이렇게 수입은 줄어드는데 나갈 돈은 고정적으로 계속 나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다 네. 보니 이것들을 자연히 빚으로 또 충당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줄어든 매출을 이제 대출로 메꾸다 보니까 빚이 늘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지난달 발표된 한국은행 통계를 봐도 지난해 9월 말 기준 자영업자 대출 잔액은 2020년 대비 14.2% 늘어난 887조 5천억 원이었습니다. 1인당 대출액이 비자영업자의 4배 수준인 3억 5천만 원에 달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자금 융통을 가족과 지인에게 의지하는 경우도 많지만 사업자가 아닌 개인으로 신용담보대출을 받는 경우도 50%나 된다는 겁니다. 네, 근데 문제는 이런 코로나의 긴 터널이 아직 끝이 보이지 않는다는 그 현실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빚에 허덕이면서도 대출을 좀 더 받고 싶다 이런 분들도 굉장히 많았는데요. 10명 중에 8명이 대출을 보유한 상황이지만
전체의 72%가 향후 추가 대출 의향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당장 폐업을 하고 싶어도 쉽지가 않습니다. 폐업과 동시에 사업자금 대출 원리금을 갚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사업자로서 금융기관을 찾아가서 전용 대출을 받았다고 한다면 폐업을 할 때는 이 부분이 또 부담이 되는 그런 상황인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실제 한국은행은 같은 보고서에서 2020년 말 기준 자영업자 폐업률이 11.8%로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보다 낮아졌다고 봤는데요. 폐업을 할 경우 손실보상이나 대출 상환 유예 등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도 일부 영향을 준 걸로 보입니다. 이렇다 보니까 자영업자들이 단체 행동에 나서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건데 당장 필요한 것들 어떤 조치들이 좀 있을까요? 네, 우선 영업 매출이 뚝 끊겨서 생계가 당장 막막하기 때문에 정부가 좀 더 현실적인 보상책을 내놔야 한다는 주장이 많습니다. 네. 장사를 할 수도 또 그렇다고 문을 닫을 수도 없는 상황에 놓인 자영업자들이 손실만이라도 제대로 보상해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 손실보상제가 매출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서 고정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이 포함되지 않는 점을 지적하고 있고요. 이와 함께 가장 절실한 건 역시 영업시간 연장이나 인원 제한 완화 같은 현실적인 대책을 마련해달라는 겁니다. 네. 한컷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한컷 이슈는 어떤 소식 준비하셨나요? 네, 어려울 때 이제 혹시 프랜차이즈 가맹점이면 좀 더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 많이 하실 수 있습니다. 네. 답답한 현실이 그런데 마찬가지입니다. 지난해 프랜차이즈 가맹점 수는 늘었지만 매출액과 종사자는 감소했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0년 가맹점 조사 결과를 보면 전체 가맹점 수는 23만 6천 개로 1년 전보다 9.5% 증가했습니다. 업종별 가맹점 수를 보면요. 편의점이 4만 6천 개로 가장 많았고 이어 한식업과 치킨 전문점 순이었습니다. 이렇게 자영업자들은 더 늘었는데 여기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줄어든 거잖아요. 이게 운영이 어려우니까 사람을 또 쓸 수도 없고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참 답답할 것 같아요. 네, 진짜 여러 가지로 참 답답한 상황들이 많은데 가맹점에서 일하는 사람 같은 경우는 1년 전보다 4만 4천 명이 줄었습니다. 특히 한식과 피자, 햄버거, 또 커피나 비알코올 음료에서 종사자 수가 크게 줄었습니다. 가맹점단 매출액도 1년 전보다 9% 줄었는데요. 한식과 생맥주, 기타 주점 등에서 감소폭이 두드러졌습니다. 네, 힘들다는 자영업자들의 하소연이 이렇게 실제 수치로도 뚜렷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방역 책무를 다 같이 지키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요. 이젠 그들의 목소리에 귀를 제대로 기울이고 현실적인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오늘도 최지숙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